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남자는 아마도 키 크고 잘생기고 어깨 넓고 돈도 많은데 나한테 잘 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지만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만 쳐다보고 센스 있게 여자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은데 남자다운 터프함과 리더십, 자신감 있는 이런 남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죠? 유튜브에 이미 이런 주제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 또래 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잘난 사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고 행복한 일이겠지만요, 되게 이렇게 만렙의 잘난 남자들은 같은 의미의 잘난 여자들이 이미 다 채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능력 있는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조건도 그만큼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전설 속에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잘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남녀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신혼 초기에 제 아내도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국장님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우 진짜 피곤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제가 뭔데? 국장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한 70%는 국장님이 문제가 있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30%는 당신도 문제가 있어.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고. 이거 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나 이제 직장 얘기 안 할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여보! 제 아내가 저한테 직장 일을 얘기한 것은 저한테 어떤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저도 꿈에도 알지 못했었어요. 여성의 언어는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크지만, 이에 반해서 남성들은 이성적, 분석적이고 목표와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요, 예전엔 이랬었던 저도 오랫동안 미용 성형을 하면서 주로 여성분들하고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요, 또 고객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법 같은 이런 말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어휴, 저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불쑥 해결책부터 내놓기 전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마음속 표현을 잘하는 남자예요. 여러분들, 츤데레라고 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겉으로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일컫는 말인데요. 왠지 내 마음을 막 애달게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도 설레게 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건 인지 부조화 현상의 일종이에요. 사실 츤데레한테 더 끌리는 여성들은 대부분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좀 유아적 성향을 가진 경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쉽게 또 자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죠.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은데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예쁘다 하는 말도 자주 해주고, 오늘 너랑 같이 바람 쐬고 산책해서 나 너무 좋아. 쉽게 자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남자가 맨날 이래저래 말도 없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지 맘에는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음고생시키는 그런 나쁜 남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은 비로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 돼서 결혼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살면서 이렇게 계속 표현해주는 사람이 과묵하고 츤데레하는 나쁜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이건 정말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남자 만나는 건 너무 핵노잼이라고요? 그러면 좋은 남자 찾지 마시고 그냥 클럽 같은 데 가셔서 핵꿀잼 남자 만나시면 되고요. 가끔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여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 그냥 잠깐 찍먹 정도만 해보시고 절대 나쁜 남자한테 인생을 거는 도박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보니까 나쁜 남자는 진짜 잘 커봐야 나쁜 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난 꼭 찍어 먹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세 번째는 꿈이 있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가꾸어가는 사람이에요. 20대, 30대 남자는 당연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남자의 모습이 미래의 그의 모습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남자가 커다란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남자는 분명 좋은 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남자는요, 한 10년, 15년 뒤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잘난 남자가 돼 있을 확률도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남자를 알아보려면 여러분들도 그런 여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진 여성이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빌딩 업계의 1타 사업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만났던 한 10여 년 전에 남편분은 고졸 출신이고요. 여성분보다 키도 조금 작아요. 그리고 나이도 한두 살 어리고요. 그때 당시에 강남의 조그만 부동산에서 일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남편분이 정말 큰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강남 빌딩 업계의 탑티어 사업가가 되셨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정말 좋은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을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그런 남자를 찾으시는 건 아마도 그 난이도가 잘난 남자를 만나시는 거하고 거의 똑같을걸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말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그냥 오래오래 만나보세요. 사실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연애는 적어도 3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1년은요, 누구나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그냥 마냥 이쁘고 멋져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그냥 꾹 참고요. 내 모습을 이렇게 숨긴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1년은요, 내가 투자했던 지난 1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라도 적당히 웬만하면 그냥 참아가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평소 하던 대로 말이며 행동이 그냥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3년 너무 길다고요? 하기사 요즘에는 뭐 이게 뭐든지 좀 빠른 편이니까 그러면 반을 딱 적어가지고 6개월씩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적어도 1년 반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도 딱히 큰 단점이 없고 이 남자는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만 없으면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안 만나보고 상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 뒤에 남자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계속 그 뒤에는 계속 지켜봐야 될 그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3개월, 6개월도 만나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9년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좀 작심 발언인데요. 여러분들 이벤트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평생 동안 끝없이 그런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이벤트를 맨날 해줘도 사람은 점점 그런 자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해요. 어느 순간 이벤트가 사라지고 나면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건 남자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좋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남친의 폭력을 못 이겨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고 어머니하고 함께 찾아갔던 여성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죠.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서 자신도 발전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갈 수 있게 해주고 상호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제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서 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